자, 여러분들 합격을 했는데 좀 진정으로 축하드리고 82기죠? 해군사관학교 우선 선발. 네. 자, 다 같이 한번 이제 예비생도니까 경기 한번 딱 한번 해봅시다. 필승 한 번이. 자, 앉은 자세에서 자, 전방향에서 경계. 필승. 목소리가 예비생도인데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전방향에서 경계. 필승. 바로. 여기 각이 잘 잡혔네. 자, 일단 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해사생도인데, 우리 한록은 지금 합격생이 네. 어때? 합격 발표를 딱 보는 순간 예감을 하고 있었지만 예상을 했겠지? 합격될 것 같은 예감? 개인적으로는 막상 합격이 딱 되고 보니까 두려움이 안 생기나? 두려움? 가서 어떤 훈련을 받을지 두려움도 있지만 또 잘 버텨보겠다는 기대감도 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한 5주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일주일 내에 또 이걸 해야잖아, 그죠? 교육관 가는 거 동호회고. 자, 우리 김다경 합격생은 딱 합격이 됐다는 걸 좀 인지한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나? 기쁨도 있었지만 긴장감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 1차 시험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인지하기로 국어가 좀 힘이 들었다 했는데 세 과목 중에서 그나마 국어에 모자란 걸 커버쳐준 과목이 영어야 수학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이 제일 많이 쳐준 것 같습니다. 등급제는 아니고 점수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수가 되겠다. 그러니까 특정 과목이 하나가 약하더라도 성세할 방법은 있다는 얘기고. 우리 김건희 합격생은 본인이 어떤 성격이 딱 해군 사관학교에 맞다고 생각을 했어? 저는 어떤 조직에 속함으로써 그 조직의 규칙을 아무리 그 규칙이 엄격하더라도 잘 따르려는 저의 성향이 군대라는 조직에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1차 준비하고 그다음에 2차 체력하고 면접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과정이 좀 힘들었었나요? 지난해하고 좀 약간 지금 생각해도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과거, 짧은 과거지만 저는 면접 준비를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이 안 터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랬었나 혹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다 준비해야 된다는 막막함도 있었고 또 그 질문들이 쉬운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시뮬레이션 해보고 실전 해보면서 조금씩 이제 그게 일단 틀이 잡혀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2025학년도에 해군사관학교 지원하는 수험생들을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원산회죠 접수하는데 다른 서류는 필요 없죠. 원서 접수할 때는 지원 동기서를 입력해야 수험표를 주지 않습니까? 지원 동기서. 올해 아마 지원 동기서를 아마 5년째일 겁니다. 해군사관학교가 제일 먼저 도입이 됐고 도입하다 보니까 지원 동기서 입력을 하는데 처음에 항목이 3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2개를 줄였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부담이 되니까 허수들이 좀 빠졌더라. 경쟁률이 좀 내려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육사공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입을 했지. 2년차 때. 해사 2년차 때. 그래서 아무튼 뭐든지 해사는 해군사관학교는 앞서갑니다. 뭐든지 빨리 하고. 아무튼 모든 게. 1차 발표도 8월 7일 날인데 공사 육사는 8월 9일입니다. 1차 합격자. 자, 우리 빨리 가는 회사에 그야말로 어때요? 자, 레전드시죠? 해군사관학교 졸업하신 바로 39기로 졸업하시고 예비역 해군 중령. 그야말로 IT 기반의 어때요? 좀 사이버 정보 분야의 최고의 귀재십니다. 자, 우리 해군사관학교 오신 바로 김희주 교육단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뭐든 빠르고 항상 앞서가고. 빨라야 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원 동기서라고 이제 명명했는데 사실 서울대 연구원이나 주요 대학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소개서를 없앴단 말이에요. 예. 혹시 그때 입교할 때도 자기소개서 쓰고 그랬었는데 그게 없었습니까? 예. 그게 이제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소개서 또 모든 입시에 대한 큰 바람이 더 되다가 이제는 맞습니다. 근데 사관학교는 또 자기소개서를 없애자니 이 아이가 진성 마인드가 있는지 그렇죠. 검증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 생활기록부만 서류만 봐서는 네. 본인이 진짜 유필로 자기의 대신 누가 대신 써줬든 어쨌든 간에 어찌됐든 네. 제출된 거 가지고 나중에 1차 때 보자 네. 해서 딱 하니 면접 때 일단 그러면 이걸 백그라운드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일단 신중하게 잘 써라 자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지원 동기서라는 게 거의 말 지원자의 지원하게 된 동기 그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모티브가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OT 영상 강의는 실제로 말이죠 일단 해군사관학교에 바로 합격한 합격생들의 사례
항목과 회사가 지금 또 뭐 제일 먼저 또 올해 지원 통지서 양식을 공지했단 말이에요. 네. 뭐든지 빨라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 공사 6사는 제가 아직 공지를 안 했습니다만은 해군사관학교는 이제 양식이 나왔기 때문에 2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 준하는 작년도 합격생들의 지원 통지서 견본도 같이 팩트를 점검해서 우리 교육단장님께서 아주 친하게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저는 그 스카이프 교육의 필기시험 총괄하면서 면접도 같이 우리 예비역 중령 대령분들 같이 하는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자 보시고 대추동 보는 서초 방배우는 주로 필기 중심, 그 다음에 스카이 진학교육은 면접 전문 컨설팅 학원으로서 말이죠. 여기는 어때요? 유니폼도 아주 세련되게 변한 해군사관학교. 올해는 뭔가 모르게 변신의 어떤 그 시도를 무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예. 여기 보시면요. 네. 이제 색깔이 이제 네. 하얀색, 검정색, 그다음에 카키색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이제 색깔이 가지는 의미는 뭐라고 보실까요? 아, 저기 이제 흰색은 이제 여름에 예. 정복입니다. 네. 여름에 입는 정복이고요. 예, 예. 검은색은 이제 겨울에 근무할 때 네. 평상시 입는 네. 옷이고, 예. 그다음 검은색 그 생도가 입는 건 이제 여자 정복, 아. 정복이고요. 네. 그다음 이제 예식복이라고 그럽니다. 음. 네 번째는 학생 입고 있는 건데 예. 예식할 때 입는 옷이고, 오른쪽 카키색이라고 그러는데 저 네. 카키복이라는 것은 네. 이제 여름에 근무할 때 입는 거니까 그다음에 하 근무복 입고 하 정복 입고 그다음에 예식복 입고. 함정 근무할 때 예식복 빼고는 나머지 색깔은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예식복 빼고. 해군은 인터내셔널하게도 전 세계가 거의 똑같은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저 이 장면은 아무리 봐도 좀 지겹지 않은 거죠? 뿌듯합니다. 뿌듯하고 우리 교육단장님이 진짜 작년도에 에서 합격시킨 그냥 멋진 유출된 사람이죠. 예, 예. 아무튼 뭐 뭐랄까 그야말로 아무튼 아무리 봐도 좀 지겹지 않은 네. 영광스러운 그 모습들. 네. 지금 생존생활 잘하고 한 명도 낙오 없이 제대로 잘 적응하고 있더만 보니까.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해군사관계 어떤 다짐이죠? 네. 자 다짐 나 김희준은 노한기는 제 83기 83기 해군사관생도가 아니고 해군상도가 되게끔 멘토링 해주는 멘토다. 멘토가 된다. 네? 멘트가 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합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캐리어로 화려하게 계신 우리 바로 예비역 해군 중령님 해서 39기로 졸업하시고 아무튼 IT 분야에서 꽤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방부의 사이버 세계를 갖다가 첨단하는 데 기여를 한 엄청난 공을 세운 바로 예비역 해군 중령이십니다. 아무튼 뭐 노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뭐 사관생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4년간 장교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건데 그 4년간의 저 생도 생활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기억이 있다면 혹시 이런 해군 순항 원양이죠. 네. 원양 70이라고. 그때는 며칠 다녀오셨다고요? 저는 73일인가. 아 이번에 간 4학년 생도들보다 짝 절반. 절반입니다. 예, 그때도 그것도 엄청 긴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일단 올해 이런 기억들, 이런 것들 또는 이런 책들, 회사선거 관련 책들, 도서들도 지원 통지서를 쓰며 있어가지고 하나의 밑그림으로 그렇습니다. 아울러 해군의 아버지라는 선언의 제독에 대해 관련된 것도 여러분이 이제 인지하시고 네. 최초의 어때요? 해군 어떻게 보면 참모총장. 그래서 1953년도에 국방장관을 하시다가 이제 일종의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에 굉장히 혁혁한 공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1955년 6년까지 장관을 역임했을 전 해군의 아버지 중에 아버지 그죠? 근데 인재상적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메바더도 육군 출신이죠 원래. 육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포인트 출신이신. 근데 해병대 출신으로 많이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해병대하고 그때 그죠. 좀 예. 다릅니다. 우리도 이제 해군들이 청해진 부대라고 해외 파병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런 해군의 어때 전반적인 해서 생존의 양성하는 이 공간, 그죠? 이 아카데미가 가지는 어때 그야말로 순도 높은 이 클린한 이미지. 네. 물론 이제 클린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겨울에 입교하니까 가입교 때는 옥포탕 들어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거쳐야 될 길이 또 있죠. 그럼요. 예, 예. 또 스탄할 수는 없잖아요. 예. 요것도 겉으로 봐서는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이거 모시는 과정이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또. 백조가 물속에서 우유하게 떠다니지만 예, 예. 물 밑에서는 열심히 밝히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전체를 뽑는 인원이 이제 선발 정원이 170명인데 거기에 이제 여학생 26명, 남학생 143명인데 어찌됐든 자, 이 배수 1차 합격자가 보통 정원에 남학생의 경우는 이과가 6배수, 남학생은 문과가 5배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학생은 10배수, 이제 이과가, 문과가 8배수인데, 아무튼 올해는 배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는 얘기고, 자, 지원 통지서를 내는 전제는 뭡니까? 여기 나온 대면 면접 당시에, 그죠? 개별 면접 때, 네.
지원 동기서, 생활기록부, 자기소개 다 발행하는데 그렇죠. 연계하는데 국가관, 안보관, 군인 기본자세, 적응력, 인성, 품성 네.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지원 동기서를 이제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AI 면접은 이제 좀 20% 점수화되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그래서 일단은 어때요? 원서 접수하고 1차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형이 여러분들 어떻게 9월 2일부터 10월 25일까지 1박 2일을 조별로 하는데 그때 면접 때 이제 지원 동기서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체크합니다만은 지원 동기서에 녹아 있어야 되는 4개의 테마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릴까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명예, 정의, 희생정신입니다. 네. 생도들한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이제 명예이다 보니까 네. 이제 첫 번째로 됐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용기 및 창의적 행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걸 요구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과연 우리 사관학교에 얼마나 입학하고 싶어 하는지를 예. 의지를 좀 체크하는 게 있고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도덕성, 그다음에 뭐 단체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단체성, 거기에 이제 리더십,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리더십, 그다음에 이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강인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체력은 뭐 두말이 없이 뭐 중요한 거니까 그 체력들을 갖추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걸로, 그죠? 그렇죠. 지원자의 어떤 그 개인적인 체험, 네. 직접도 있고 간접 체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녹아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지원 동기서인데, 일단 지원 동기서 어떤 양식의 전제는 올해 공지한 겁니다. 네. 지금 해군사관학교가 제일 먼저 공지했는데, 어쨌든 가족, 지인 등의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인적성은 가급적. 예를 들어 직위, 직종, 그죠? 네. 나는 우리 아빠가 해군 대령으로서 무슨 함장이고 그런 거 쓰면 일단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냄새 풍기지 마라 그런 네. 얘기인데. 그죠? 공인어학 성적, 네. 생급에 기재할 수 없는 그런 내용, 수상 실적 이런 것도 네. 일단은 기록해서는 안 된다.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크게 두 개인데 첫 번째 항목 한번 자 내용을 한번 문항을 크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기술하고 합격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사관생도 또는 장교가 되고 싶은지를 향후 계획과 함께 기술하십시오. 비전 포부 같은 거, 그죠? 그렇죠. 또는 전문 분야. 네. 일단 그러니까 해군사관학교로 졸업하고 나면 어떤 진로로 가는지 그런 기본 팩트는 네. 이미 홈페이지 공개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스크린해서 관심도로 보여서 네. 핵심적인 포인트를 그립을 해서 네. 일단 적으라고 그랬는데, 자, 두 번째 항목은 한번 네. 보겠었어요. 지원자가 자라온 환경과 본인의 성격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고 성장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상황 또는 시기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또 어떻게 극복해야 했는지, 이를 통해 느낀 점이나 변화된 점은 무엇인지 본인의 좌우명과 함께 기술하여 주십시오. 네, 좌우명과 함께, 중요한 건 좌우명과 함께. 참고로 우리 저기 생도가 되기 위해서 그때 가졌던 좌우명은 지금도 변했겠지만 네. 그때는 좌우명이 뭘로 혹시 저는 정직하자고 했습니다. 정직하자. 네. 어우, 그게 아버님부터 이렇게 네. 계속 말씀하신 게 정직하자. 정직하자. 오케이. 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계속 누구나 그런 바이블적인 그 모토가 있죠, 그죠? 그렇죠. 네.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네, 네. 네. 없으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자, 지원 동기사나 면접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죠? 네. 병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개인적 차원으로는 왜 일반 대학이 아니고 사관학교인지, 그렇죠. 사관학교 네 군데 중에서 정규 사관학교 네 군데 중에 왜 내가 회사인지, 그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관심도, 그죠? 아까 얘기대로 회사가 4년간의 공부를 하는데 주로 어떤 과목을 많이 배우고, 네. 그 다음에 사관 지원 마인드가 진성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서 허수인지,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독서, 아까 이제 저쪽에 보면 책도 봤죠. 네. 그 다음에 설명회, 가족, 생도, 주변에 절실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기저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학교장한테 받았는지, 네. 학교 공적인 거니까, 네. 또는 사관의 견학 경험 있고 행사 체험을 했는지, 그 다음에 천안함이 지금 네. 평택에, 네. 이쪽에 저기 전세가 돼 있잖아요. 전자공학과 용산. 네. 생도생활에 전공하는 분야, 활동 분야. 그 다음에 어느 분야의 장교가 꿈인가. 네. 주로 이제 아무래도 함정 쪽이 많겠죠, 당연히. 함정으로 가야죠. 예, 예. 지원자의 가치관, 국가관. 네. 본인이 생각하는 국가는 어떤 존재일까. 내일은 국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점에서 생도로서 역량을 기를 것인가. 그런 것들을 비전을 가지고 얘기해 준 거니까. 네. 관심 있는 최근 안보 시야 있어요. 이런 것들은 면접할 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거 많이 해주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생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길은 팩트인데, 일단은 사관학교 회사의 교육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네. 나오는데 키워드로 정리해 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첫
첫 번째가 이제 군인 정신과 리더십 하냐. 아까 이제 앞에서 봤던 네 가지 항목과 영역이 연관이 다 됩니다. 예, 예. 두 번째가 이제 장교로서 이제 전문 지식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 세 번째가 이제 강인한 체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맞는 민주 시민의 의식이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지원 동기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네. 지도체가 기본적으로 교육 방침이다라는 거 확실하죠. 네. 육상 지인용 네. 맥락은 비슷하죠. 그것도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졸업하면 학위가 이제 두 개, 복수 학위제니까 네. 군사학과 일반학 그죠? 네. 자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학도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일반학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교양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본인들이 공부하고 싶은 선택할 수는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는 한번 저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세히 팩트 체크해가지고 그렇죠. 한번, 예, 미리 공부를 하셔야죠. 할 필요가 있고. 네. 근데 생도생활 같은 경우도 이제 자치활동 이것은 뭐 이쪽에 연대장 중심으로 이제 하나의 좀 자유를 네. 생도지휘 근무제도니까 생도생활의 개관 자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본인 하겠다는 어떤 취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충무식이나 인호제 호국의식 오쿠마느식 제일 기억 남는 게 역시 오쿠마느식입니까? 네. 예, 예. 이런 것도 선배들한테 들었다. 네. 가입교 때 그냥 그렇죠. 완전히 오쿠만 앞바다에 쳐놓고 그지? 네. 고생을 시켰다. 뭐 이런 것도 추억담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것도 적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입학을 하면 동아리 활동을 뭘 하겠다. 문화부, 체육부 그죠? 네. 문화부, 체육부 다양하죠. 아유, 맞습니다. 일반 대학교랑 비슷해요. 우리 교육단장님은 체육부 활동은 뭘 했나요? 저는 1학년 때 무조건 다 태권도를 합니다. 네. 2학년 때부터 이제 위도나 뭐 검도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해양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면 해양 스포츠 가서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문화생활로는 저는 이제 연극반 활동을 했어요. 연극반 하고, 연극반요? 네. 축제할 때 연극반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쌍쌍바스도 하고. 그렇죠. 상상파티도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입학 때부터 해병대 쪽으로 가겠다는 그 생들도 있나요, 제법? 예. 왜 그러냐면은 유일하게 해병대에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사관학교를 해군사관학교로 들어와서 졸업을 해서 그 해병대로 가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4학년 때 정합니다. 거의 네. 끝날 쯤에서 이제 해병대 간 일원을 정하는데 그 전에부터 이제 그 해병대 간 친구들은 미리 자기네끼리 이제 동아리 같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로 갈 거냐, 그죠? 아니면 함정 장교가 될 거냐, 네. 잠수정 탈 거냐, 네. 아니면 이제 항공 장교가 될 거냐, 그죠? 네. 그런 큰 국지관 이렇게 툴은 네. 어느 정도고 나중에 바뀌더라도 네. 일단 지원 동기서에는 분명히 녹아 있으니까 그럼요. 네, 전제가 되겠죠. 네. 뭐 해병대 갈 친구도 거기서 쓰면 됩니다. 네, 제가 뭐 기탄 없이. 네. 해병대 가겠다. 해병대로 되겠다라고 뭐 쓴다고 해서 그걸 감점하거나 페널티 주는 것도 절대 아니고, 그런 거 그죠? 우리 원합니다. 이 친구 좀 웃기네. 함정을 타야지. 네, 그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 어느 정해진 인원수는 해병대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아까 테마들을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해사 교훈이 내세우는 게 네. 크게 봐서는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희생하자. 네. 오케이, 아주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네.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 있고, 다시 한번 이제 지원 동기 분야가 두 분야인데, 첫 번째 아까 이제 교육단장님이 이제 밝히신 건데, 지원 동기 향후에 어떤 장교가 되고 싶고, 네. 향후 계획관 기술하죠. 네. 그 다음에 기울인 노력이 뭐였나? 자, 하는 건데, 첫 번째 합격생의 사례, 간단하게. 이 첫 번째 A의 경우, 사례 A의 경우는 어떤 소재로서 풀어갔나요, 혹시? 이 첫 번째 사례는 보니까 이수신 제동 우리 제동님이 어떤 배 12척. 12척 갖고서 예. 그걸 명령됐죠. 예. 명령되지만 한 거를 가지고서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네. 알게 깨달은 됐다. 거죠. 네, 깨달았다. 아, 그 뒤에 그걸 갖고서 이제 나도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해야겠다. 이어지는 게 최근에 러시아가 해군력에 약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다. 네. 흑해제를 봉쇄했다. 네. 우크라이나 어떤 곡물청에 가면 수출하지 못하는 해상도 생겼다. 네. 이런 점에 해상황 어때요? 장보고가 생각이 난다. 이거 되게 잘 이거 논리가 다 엮은 겁니다. 아주 뭐 네. 야, 뭐 제가 봐도 네. 이런 저 지원자를 안 뽑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이것만 보고서 뽑고 싶죠. 저도 네. 마음이 확 갑니다. 이 친구는. 이순신 명랑에 배열 투척,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흑해, 네. 해상 봉쇄, 일종의 바로 민 수출이 어려워졌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해상 장보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훨씬 더 이런 상황이 극복이 됐을 텐데 참 우크라이나가 좀
이게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슈까지 같이 맞물려가지고 네. 거기에 붙여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는 미래 목표까지 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이제 판결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보면 위하게 또 해병대 네. 캠프 체험도 있고, 야 대단합니다. 이 해병대 갈 친구는 보세요. 네. 딱 당연히 체력 검정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뭐 네. 이걸 좀 네. 펴내고 있잖아요. 네. 저녁마다 뭐 수십 킬로를 달리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뭔가 근거가 남는 저런 얘기를 좀 많이 좀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직접 간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해서 선배가 와서 설명회를 보고 하는 걸 보고 확실히 확고한 목표가 생겨났다. 네. 논리가 아주 명확하군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노력했던 게 뭐냐? 매일 저녁마다 숙기를 체력을 길렀다. 그렇습니다. 목표가 생겨도 공부의 동기도 자극이 된다. 네.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 사관학교 때 1학년 때 매년 이제 학교에다가 모교에다 보냅니다. 이제 후배 훈련 후배들 끌고 좀 오라고 그래서 홍보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홍보 활동이 이 친구한테 먹힌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입학을 하면 군사학을 전공하고 전쟁사나 심리 경영 복수하기 전이니까 네. 인문계군요. 함정 장교로 인간하고 싶다. 네. 여러 재원 함정에 숙달된 작전 수행을 하는 것을 발휘하고 싶다. 네. 그 다음에 경항공모함 같은 최첨단 핵군 시스템을 장보고 이순신의 후예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이 명확하군요. 네. 예.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거의 세계 순위를 따지면 한 6위, 뭐 5위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대단한 우리가 해군력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지원자는 아무튼 이 합격생 현재 생도주 지금 네. 교육단장님 다 지도했던 친구인데 아무튼 뭐 논리가 명확하고 일단은 뭐 거창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학생다움, 네. 학생다움 또는 진정성. 그게 중요합니다. 네. 학생다움이라는 네. 게. 왜 그러냐면 어른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생이 생도로서 들어와서 뭘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거창하게 뭐 장관이 되겠습니다. 이건 더 큰난 내 얘기고 지금처럼 이렇게 합격생 B의 경우는 이제 일본 사례인데 초등학교 때 육사를 우연히 답사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생도분들을 보면서 경찰, 군인, 뭐 명예를 중시하는 측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아무튼 아주 시들을 얘기 잘했어요. 네. 군인은 없었지만 주변에 생도분들이 너무 기억에 남았다. 그 중에서 해군에 관심이 많아졌다.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졌다는 점. 네. 이건 잠수정이군요. 네. 잠수정. 잠수정에 관심 가졌다. 네. 아까는 해적 장보고인데. 네, 장보고죠. 자, 그러면서 코로나 관련된 그런 것들. 네. 자, 일단은 근력을 키웠다. 지덕체. 네.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서 1차 시험을 준비를 했다. 노력했던 거죠. 그렇죠. 영화나 책을 자주 접했다. 네. 나는 무슨 군인이 되고 싶은가 혼자 고민하면서 꿈을 추구했다. 입학하면은 역시 복수하기 전에 군사 기계공학. 저렇게 정확하게 기계공학이 함정 무기체계 예, 콕 집어서 전부, 예. 저런 게 필요합니다. 막연한 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좀 봤구나. 네. 이게 딱 느껴지거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친구는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많이 보고 갔구나. 역시 앞뒤 똑같은 문제는 잠수정으로 그죠? 네. 잠수정, 축구 동아리, 네. 체력, 잠수정 작전 장교, 어구. 그다음에 잠수정 보유하고 SLBM 시험 발사하며 도발하는 북한 해군 압도하는 해군 장교 되고 싶다. 명확하죠? 예. 현실 즉시. 네. 예. 이렇게 최근에 이슈되는 것들을 이렇게 잘 버물려 가지고 저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래야지만이 이 친구가 결국 그 정보라고 이 군사의 쪽에서 보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정보에 지쳐지면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도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정세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처음부터 이렇게 갖춰 나갔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동의서라는 건 1차 때 2차 합격자들에 한해서 2차 면접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역시 면접관들이 2차에서 좀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지를 제공해 주는 것도 그렇죠. 영향이죠. 예. 그럼 면접관들이 보이지 않는 좋은 이미지로서 그렇습니다.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네. 거니까. 어차피 이제 면접을 하게 되면 네. 자기 소개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저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 내에 저거를 탁 집어가지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3분 동안의 시간을 저걸 이용해서 자기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두 개 케이스를 아주 봤는데, 글쎄 아마 여러분들 뭐 이 영상을 혹시 기회 되면 계속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보면서 스토리, 서사 있잖아, 서사, 내 스토리 내용들, 이 구체화시킨 과정이나 흐름들, 이런 것들 잘 참조해서 하면 여러분은 거창한 게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성장 과정. 힘들었던 일, 극복을 했어. 어떤 식으로. 느낀 점, 변화된 점, 본인의 경험과 함께 기술해라 그랬죠.
자, 두 번째 사례 A, 첫 번째 합격생 건데 어릴 때 3남매를 자랐군요. 네. 집에서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3남매를 자라다 보니까 배려하는 법을 배웠다. 가정 환경. 자, 미슐랭 가이드라는 책자를 보면은 별 1개와 별 3개짜리 식당의 차이는 식사를 멀리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가 이해보다 독서 내용을 활용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음식 식사에서도 이 여행을 할 가치가 없다고 느낀 애들은 완전한 만족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자, 식당에 있을 때처럼 저런 믿고 써주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얘기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읽었던 독서 활동을 토대로 해서, 그죠? 네. 거창하게 군사적인 건 아니지만, 네. 여기는 이제 네. 군사적인 것보다 이제 자기 성장 배경 네,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을 얘기하다 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네. 이걸 어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런 얘기들을 좀 많이 발굴을 이번 항목은 너무 밀리터리한 쪽으로 가지 말고 네. 소소한 것이 오히려 거창한 큰 의미가 있다. 더 가치가 큰 있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네, 네. 이 친구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네, 면접관 네, 입장에서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컸습니다를 어필을 해야죠. 읽었던 그 도서, 네. 책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 수 있고 그런 것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이 도서를 갖다 도입한 이유는 바로 뭐냐? 일단은 괜히 이 사람 뽑은 거 아니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도록 제가 들어가거나 혹은 소득 집단이 요구하는 말을 잘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태도가 제 강점입니다. 그죠? 네. 일단은 이걸 강조하려고 이 도서의 의미까지 언급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기숙사 생활을 했다. 고등학교 때. 아, 이건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네, 할 얘기 없습니다. 4년간 같이 기숙사 생활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거기 샤워하는 시간은 밤에 씻는 친구와 아침에 씻는 친구끼리 구분했다. 어우, 실제로 이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했던 그런 직접적인 그렇습니다. 체험들. 네.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숙사 생활을 그만 해보지 못한 이 지원자들은 참 가끔씩 좀 부럽기도 하겠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럼 여러분들이 거리가 비슷한 이 다른 소스를 찾아가지고. 그렇죠. 그죠?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네. 뭐 어려웠던 친구를 도와줬다는 네, 뭐 네. 이런 얘기를 막 쓰면 됩니다. 네, 그런 얘기를. 소소한 데서 오히려 큰 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네. 두 번째 사례. 부모님의 가르침. 그죠? 네. 어머니께서 약속의 중요성, 아버지는 전후의 등을 들으며 자랐다. 네. 역시 이제 어때요? 집에서. 네. 그 다음에 어때요? 어릴 때 친구들과 축구부도 만들었다. 협동심을 길렀다. 구체적인 사례들. 네. 그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정 환경이니까. 네.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사에 답사했을 때 찍었던 사진. 응? 이게 다른 사관학교지만은 그래 있는 대로, 그죠? 네. 근데 어찌됐든 해군사관학교 지나게 이제 하게 됐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코로나 터졌다, 올해 학업에 행물이 일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애로사항이니까, 그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어때요? 좀 의지를 가지고 이겨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의기에는 경험담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꿋꿋한 마음으로 회사에 지원하게 되어서 일단은 그야말로 능력인 해군 장교 되려는 걸 마음가짐을 가지고 변화시켜 왔다까지 왔습니다. 네. 이제 아마 이번 B 케이스가 이제 가장 흔한 케이스 같고 A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니까 약간 비교가 되죠. 네, 네. 우리가 우열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개인사니까 그렇죠. 여기 2번 항목이 이제 성장 배경 가치관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때요? 좀 뭐랄까 뉘앙스가 네. 아무래도 조금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고 또 이런 학생들이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거 아시고 자 1번, 2번 있죠? 여러분들 일단 지원 동기서 사례 쭉 봤습니다. 자, 우리 해군 사관학 지원자들은 예비 우리 해군 중령 여기 계신 교육단장님, 육사 지원자들 우리 예비 육군대령 주정대령님, 육사 41기입니다. 근데 공군사관학교는 우리 어때요? 예비 공군대령 31기입니다. 공사. 차관석 예비 공군대령에게 직접 멘토링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요거는 바로 해사편입니다. 2025학년도 작년도에 합격한 합격생들의 지원 동기서 사례를 잘 봤는데 아무튼 좀 다시 봐도 네.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군요. 그렇죠. 이제 때가 됐다. 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뉘앙스, 이런 컨셉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원 동기서를 작성하면 그야말로 호감이 가는 또는 어때요? 자, 뭔가 좀 뽑고 싶은 선발자들의 어떤 그 느낌을 확 그립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좋은 소스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계시는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원 동기서 해군사관학교 2025학년도 우리 회사 출신이신 바로 김혜주 교육단장님께서 일단은 잘 멘토링 해주셨고 제일 앞에서 봤던 많은 합격생들이 어때요? 우리 교육단장님 통해서 많이 좀 이미 합격생이 되어서 생도가 되어서 지금 가열차게 생도생활을 하고 있다는 강조 드립니다. 지원 통해서는 거듭 중요합니다.
2차 면접이 바로 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진중하게 진정성 가지고 워딩을 해서 원서 접수할 때 입력하겠죠. 자, 그 점 참조하시고 주고 잘 써냅시다. 대충 넘기지 마시고 아시겠죠? 나중에 1차 되고 나면 대충 써내면 2차 때 후회무지합니다. 면접장에 갔더니 왜 면접관이 따끔하게 얘기해줘? 왜 대충 썼어? 그죠? 지금 와서 마음이 변했어? 등등. 그런 소리 듣지 않게 진정성 가지고 입력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일단 지원 동기소에는 거듭력이지만 진정성과 그 다음에 회사 예비생도로서의 그런 자세가 네. 다 묻어 있어야만 되겠다. 국가관 안보관은 아직은 강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렇죠. 그럼 면접할 때. 면접할 때 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 다 같이 한번 필수 격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필수! 필수!